4년을 맡고 있는 일본의 한 도시락 업체입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쌀밥에 보리를 섞어 짓고 있습니다. 쌀값이 1년 새에 2배가 됐지만 도시락 값을 올릴 수 없어서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これなかなか1000円超えるとなると、お客様の方もちょっと手に、取りづらいのかなという思いがあってですね。 편의점의 이 치킨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쌀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스파게티를 넣어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각 가정의 밥상 상황도 비슷합니다. この値段で買うのはおかしいなって思って、今はもうパスタとかお蕎麦とかそういうので対応してます。 일본에서 쌀 5kg 한 포대 소매 가격은 최근 4,217엔, 우리 돈 42,000원 정도로 매주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급식용 쌀값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린 학생들의 점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지역에서는 쌀밥 급식을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한 번은 빵을 배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관해온 비축미 21만 톤이 2차례에 걸쳐 긴급 방출됐지만 쌀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10만 톤을 비롯해 올 여름 햅쌀이 나올 때까지 매달 비축미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다 보니 한국에서 쌀을 사가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선 우리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관심은 단연 가격입니다. 安い。去年は日本もこれぐらいでした。でも今上がったからやっぱり韓国2倍になっちゃった。日本のお米に比べて多分韓国のお米は今半額ぐらい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やはり安いのはメリットかなと思います。 일본 쌀값이 비싸지면서 한국 쌀이 상대적으로 싸진 건데 한국에 여행 왔다 쌀을 사간다는 한 일본인의 SNS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는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에 쌀을 들여가려면 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달에만 119건이 발급돼 1년 전보다 20배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국산 쌀의 일본 수출도 시작됐습니다. 농협은 지난 8일 국산 쌀 2톤을 처음 일본에 수출했는데 2주 만에 다 팔렸습니다. 킬로그램당 441엔의 관세가 붙었는데도 일본 쌀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 초 쌀 10톤을 추가로 수출합니다. 일본 시장 자체에 쌀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국 쌀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례적인 일본의 쌀값 폭등이 한국 쌀 수출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온 건데 추가 수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22일인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를 기념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열립니다. 오늘 밤 8시 서울시청 등 각 지자체 청사와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들이 10분간 불을 끄는 소등 행사에 참여하며 환경부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에 지정된 국제적인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 환자가 올해 처음 전북에서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야외 활동이 많은 10월까지 참 진드기 발생을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참 진드기를 매개로 한 이 질병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며 치명률이 18.7%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풀숲을 점검하고 덫을 설치할 계획이며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로 열과 전기 같은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청정 수소도 생산하게 됩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악취 하나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선 음식물 쓰레기로 에너지원을 생산합니다. 이를 시설 운영에 드는 열원과 전력으로 사용합니다. 38일간의
체류 시간을 거쳐 바이오가스로 탄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바이오가스는 저희 손해에서 약 70%가량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30%가량이 잉여가스로 남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운영에 모두 쓰고도 에너지가 남아돌아 이를 불태워 버리고 있습니다. 전체 처리 용량 340톤인 자원시설에서 현재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96톤. 파쇄 선별 과정을 거친 뒤 미생물을 투입하면 바이오가스가 하루 28,000 노멀 세제곱미터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71% 정도만이 시설 운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머지 29%를 버리지 않고 이를 정제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와 함께 올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공공부문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수소 생산 시설을 세우는 등 사업비 130억 원 가운데 70%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이 예정부지에는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 남은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수소 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생산할 구축이라든지 충전소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확대 보급 계획에 맞춰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제주도가 수소 도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무 부총리가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안건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삼성과 현대차 등이 고액 기부를 하며 관세 선제 대응에 나섰던 정황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이 거행된 가운데 이 교황이 자신을 바티칸 밖에 장식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일반인 조문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명동 대성당에 추모 빈소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당심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첫 번째 컷오프를 진행해 오늘 저녁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발표합니다.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 위성이 오늘 오전 미국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4호기는 날씨에 상관없이 주 야간 촬영이 가능한 위성으로 연내 마지막 5호기까지 발사되면 북한 내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정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벌어지는 이른바 관세 슈퍼 위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전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했던 일본 대표단은 저자세 협상으로 자국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있는지 없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일본 협상단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국에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협상단 대표가 아카자와 료헤이 일본 경제재생상이었는데요. 네. 관세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쓴 모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손가락을 펼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건 일본과 같은 대미 흑자국에게 강한 관세를 매겨서 산업을 되찾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는 게 맞냐 비판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위가 낮은 자신을 만나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가 실제 협상 내용에서도 저 자세였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딱 이렇게 하겠다고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그동안 거론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안전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이 미국 쌀이나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도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방위비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NHK에 나와서
안보는 관세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내용으로는 굴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드린 태도부터 제대로 협상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 일본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정부 대표단도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관세에 관련돼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매기는 관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가운데 이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90일 동안 유예된 25% 상호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면제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한국무역협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은 보고서에서 상호 관세와 다르게 이런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과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호주는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관세를 면제해야 될 텐데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역협회 보고서에 자동차 부분이 나왔는데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낮다. 우리 자동차 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품목 관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벌써 수출 감소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20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승용차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GM이 걱정입니다. 자동차 생산 8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철수하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 뭐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소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GM 군산 공장이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군산 지역사회가 붕괴하는 그런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품목관세 대상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주력 상품인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나 스마트폰도 품목 관세를 맞게 된다면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쪽에 이제 정부 대표단이 이미 정해졌고, 이제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해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까? 네. 이 베센트는 월가 출신으로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비교적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줄 걸로 많이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그동안은 머스크에 대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사흘 만에 전격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지한 인물이 물러나고 이 베센트가 민 이 재무부 부장관이 이 직무대행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베센트가 트럼프를 이제 몰래 설득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베센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2+2 협상에 이 베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뉴스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미국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개시한 날부터 250년이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영국 왕 몰아냈는데 트럼프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왕은 필요 없다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반이민 정책 자체는 미국 유권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보이려고 할 거고 지난번에 일본 대표단을 기습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성과를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속도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 도로에서 이른바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 위험 운전을 한 폭주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외국인이 중심이 된 폭주족 일당이었는데 참여자는 SNS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폭주족 차량이 굉음과 연기를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텅 빈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고 운전을 하며 폭주까지 쏩니다.
심지어 남성이 차량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데도 위험천만한 드리프트를 계속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 등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 A씨의 SNS를 중심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충남 당진에 위치한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700여 개의 영상을 분석했는데 70여 차례가 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를 포함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42명을 붙잡았습니다. 외국인이 29명, 내국인이 13명이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들의 국적은 카자흐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이 각각 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A씨의 SNS 공지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B씨는 운전 중 차량 운전대를 뽑아 창밖으로 내놓는 영상까지 발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시민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 운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해킹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악성 코드를 통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SK텔레콤은 즉각 해당 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유출 규모와 항목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했던 땅꺼짐 사고의 복구 공사가 끝나고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서울시는 지하 굴착 공사 현장 40곳에 대해서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지름 20m에 이르던 큰 구멍이 메워지면서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아스팔트 색깔이 조금 다를 뿐 도로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쪽 가기도 무섭고 사실은 이쪽 가기도 무섭고 또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땅꺼짐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통행은 정상적으로 재개됐지만 바로 옆 상가 바닥은 여전히 이렇게 심하게 갈라진 상태로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고 장소를 지나는 배달 노동자들도 아직 섬뜩한 마음입니다.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일로 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생업이 오토바이다 보니까 남매일 같지가 않잖아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안전 감찰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총 530여 곳의 굴착 공사 현장 가운데 굴착 깊이가 10m를 넘는 40곳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절반 이상이 노후 하수관로인데 그간 교체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만 감당하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교체율이 채 10%도 안 됩니다. 한강환경유업청을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 요청을 한다고.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 추경안 가운데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예산 증액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네, 최근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며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것 바로 졸음 운전입니다.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졸음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공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가 달리던 차로를 점점 벗어나더니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를 치고 맙니다.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방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서 그 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 취재진이 직접 차를 몰고 주행 중 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출발할 때 600ppm이었던 미국의 연구 환경이 흔들리면서 독일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으려는 미국 연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독일에 체류 중인 미국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유난히 화제가 되는 것, 바로 자국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기후변화나 보건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예산을 크게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Besorgt, frustriert, verärgert. Ich verstehe nicht, wie wir dahin kommen konnten. 이런 이유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독일을 새로운 연구 보금자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도 미국 연구자들의 지원이 늘었습니다. werden einfach Talente auch aus den USA gewinnen können, die wir sonst nicht hätten gewinnen können.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최근 조사에서 미국 학자의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미국 학계의 불안정이 다른 국가들의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라시의 한 학교 운동장에 벼락이 떨어져 중학생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30년 전 비슷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호소했습니다. 나라시에 있는 한 학교 운동장에 지난 10일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축구부 소속 중학생 2명이 중태에 빠졌고 이 중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콘크리트 벽돌에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을 재현한 실험입니다. 낙뢰에 벽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납니다. 30년 전 낙뢰 사고를 당한 기타무라 씨.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경기를 하다 벼락을 맞았고 하반신 마비와 실명 등의 큰 장애가 남았습니다. 기타무라 씨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防げる事故だけはどうにか防いでほしいなと私は思います。安全であってこそ教育ができると思うんですね。 에히메현 중학교 체육연맹 등은 최대 40km 내 낙뢰를 감지해 주의, 경계, 위험 3단계로 알려주는 낙뢰 탐지기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전국에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곳곳에 수백 년 된 이팝나무꽃이 만개해 봄 소식을 전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 눈송이처럼 하얀 이팝나무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이팝나무는 높이 16m, 나무 나이는 200살입니다. 후베이성 차원에서 소중하게 다루는 나무입니다. 非常珍贵。目前这棵树按照一树一档登记在册，派专人进行日常巡查管护工作。 장수성连云港에서도 800년 넘은 고목 이팝나무에 꽃이 만개했습니다. 满树的白花像雪堆一样，走近一闻呀，还有淡淡的香味，特别好闻。站在树下拍照，感觉人都变得安静了。 높이 10m인 이 이팝나무는 남송 때 심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알이 핀 이팝나무 꽃은 흰쌀밥을 연상케도 하지만 꽃이 마치 하얀 눈송이 같다고 해서 중국에선 이팝나무를 4월의 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팝나무를 중국 국가 2급 보호식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해안 국립공원에 위치한 클로가우 세인트 데이비드 광산. 수십 년간 폐쇄돼 물에 잠겨 있던 이곳에 물을 퍼내며 금 채굴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금값이 폭등하자 폐광을 되살리기로 한 겁니다. 하얀색 석영이 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암석입니다. Was in production in the late 1990s. The gold price was only $300 an ounce. Well, we all know that the gold price today is more than $3,000. 이 광산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영국 왕실의 결혼 반지에 쓰였던 웨일스 금이 바로 이곳에서 채굴됐기 때문입니다. And there's also the premium is linked to
the association of the Clock Eye Gold specifically with the royal family. 이 광산의 역사를 통틀어 여기서 채굴된 금은 8만 온스, 2.5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왕실의 전통과 관계된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그 희소성 때문에 일반 시장가의 10배까지 거래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도 국내 증시 선방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대 하락하던 코스피는 상승 반전하는 등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와 달러화 지위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며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여기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부재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모두 하락한 가운데 넷플릭스는 실적 호조의 1.5%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는 상승을,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9포인트